준비를 마치고 나서 시작하려면 평생 못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내가 준비하는 동안 환경이 더 어렵게 변할 수도 있으니까. 이 글은 임경선 작가의 태도에 대하여에 나오는 글입니다. 우리는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생각이 행동을 유발한다고 하지만 사실 생각만 한다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록도 그렇고 업무도 그리고 품질 경영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습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는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반드시 생각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달려갔다가 그 길이 아니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1979년 하버드대 심리학과 엘렌 랭어 교수는 7, 80대 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시험을 진행, 건강과 노화에 대한 전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노인들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1959년 분위기로 꾸며진 외딴 마을에서 다음 두 규칙에 따라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규칙은 현재 1959년에 살고 있는 것처럼 1959년 당시 자신의 모습으로 일주일을 보낼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집안일을 직접 할 것입니다. 노인들은 처음에는 1959년을 되돌아가 살아야 하는 것에 어색해하고 가족과 간병인 도움 없이 집안일을 직접 해야 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지만 점차 1959년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적응해 갔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실험에 참가한 8명의 노인들 모두 시력, 청력, 기억력, 지능, 양력 등의 신체 나이가 50대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어떤 의학적 도움 없이 마음의 시계를 20년 전으로 되돌린 것만으로도 신체 나이도 20년 되돌려진 것입니다. 잘 걷지도 못하는 노인들이 서로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자발적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모습을 실험 전과 종료 후에 사진을 찍어 무작위로 섞어 제3자에게 보여주자 모두 실험 참가 후 자신의 더 젊은 시절에 찍은 사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 같은 70대라도 70대 할아버지로 살아갈 수도 50대 아저씨로 살아갈 수도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젊어지는 비결은 어쩌면 아주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직접적인 실험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젊게 먹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의 우리 세대들은 우리 이전 세대 어르신들보다 체력적으로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신체 나이를 지금 나이의 0.7을 곱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60대가 40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 자체가 아니라 어쩌면 실제로 40대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젊어지는 것도 습관인데 업무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의 습관화를 위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실천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중에서 하나만 댓글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쓰면 이루어진다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기록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본 내용 중 뜨던 아이 효과라는 타이틀을 보고 기록과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누구나 학창시절로 되돌아가 보면 철판에 뜨던 아이라고 적고 그 아래 이름을 적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저 역시 그런 추억이 있으나 이름이 적힌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적혀서 벌을 받았던 적이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사실 어릴 적 저는 무척이나 소심한 성격으로 떠든 아이를 적어 놓으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속으로 절대 떠들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름을 적히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책의 뒤에는 기록이 행동을 유혹한다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 개념입니다. 사실 이렇게 칠판에 뜨던 아이를 적겠다고 기록해 놓은 것으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뜨던 행동들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은 긍정적인 행동을 하기도 만들지만 부정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는 데 공감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지금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일단 기록으로 적어 놓길 권합니다. 예를 들어 금연을 결심했다면 먼저 그것을 붉은색으로 크게 적은 것을 출력하여 눈에 보이는 곳에 게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지갑 같은 곳에 담배로 인한 피해 사진 같은 것을 지갑에 꽂아두거나 담배값 앞에 꽂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담배값에 경고문이 금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최근 들어 방송에서 조금 더 강화된 경고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정말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담배를 끊기를 원한다면 담배값을 올리는 정책보다 담배값 앞에 경고 그림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흡연으로 인한 질병 사진보다는 자신이 피우는 담배로 가장 사랑하는 가족, 연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진이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기사를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흡연의 위험을 알리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시각적 충격 효과를 노린 금연 광고를 시작했으며, 광고를 만든 SK플래닛이 흡연자 1000명의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7.2%가 금연 광고를 보고 담배를 끊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충격적인 영상이 금연 결심에 효과가 있다는 통계입니다. 글자와 영상 기록에 더해졌을 때 효과가 더 상승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데 기록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사실에 공감합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의 습관을 바꾸거나 새롭게 습관화하려면 제일 먼저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물을 150ml 정도 마십니다. 그리고 절 운동을 10분 동안 음악을 틀어놓고 실시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 운동이 끝나면 물을 150ml 정도를 마시며 절 운동을 하면서 생긴 갈증을 해소시켜줍니다. 이어서 발끝치기를 하면서 최근에 함께 시작한 것이 비문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눈 마사지입니다. 눈 마사지는 유튜브가 올린 영상이 있는데 여러 개를 보면서 나름대로 좋다고 판단되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습관처럼 매일 시스템적으로 매일 아침 하는 행동이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일도 이처럼 습관처럼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되게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일을 하루 이틀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라 퇴직 때까지 계속해야 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베이비부모들은 퇴직 후라도 마음대로 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더 이상 일요일 저녁에 월요병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단 모든 것이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불가능하게 됩니다. 일도 이와 같이 습관처럼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정착된다면 옛날 방식으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지금 은행에 가서 옛날처럼 번호표 없이 대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계속 줄을 서 있어야 할 것이고 언제 줄이 줄어들지 몰라 자리를 떠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주차 시스템이 있는 지금이 아니라 과거처럼 주차를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휴가철 같은 경우 기나긴 줄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주차관리인이 업무를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시스템으로 정착된 경우 그것을 다시 이전으로 돌리면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다시는 그 은행이나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 은행과 주차장은 폐쇄될 것입니다. 우리의 조직에서도 업무를 이처럼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단 그 시스템이 쉽고 편해야 누구나 이용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자친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해 결국 여자친구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후회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했다는 말만으로는 떠나간 여자친구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을 만드는 것을 미루다 결국 습관을 만들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에 도전하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고객, 회사, 개인 전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일이 쉽고 편해지면 제일 먼저는 개인이 좋습니다. 일이 쉽고 편해진 만큼 회사에서 여유가 생기고 다른 일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이 편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업무 개선이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조직이 좋아집니다. 조직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쉽고 편해진 만큼 빠르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조직에서 거둔 효과로 고객이 좋아질 것입니다. 빠른 업무 처리로 그만큼 회신이 빨라지면서 개선도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인의 업무 습관화는 조직뿐만 아니라 고객까지 좋아지는 것입니다. 즉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가 되는 셈입니다.